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소음 민원이 61% 증가하고 소음 현장 진단 건수도 5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그런데 층간소음도 이렇게 하면 벌금과 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층간소음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댁은 안녕하신가요? 요즘엔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은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층간소음에 대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다음 중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발걸음 소리, 2번 개 짖는 소리, 3번 화장실 배수구 소리, 4번 크게 튼 TV 소리. 자,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1번과 4번입니다. 사실 네 가지 모두 평소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이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건 발걸음 소리와 크게 튼 TV 소리인데요. 실제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성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이란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이런 걸 의미하고 공기 전달 소음이란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보일러 등 기계 소음과 진동,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소리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소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이런 부분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인근소란죄라는 게 있는데 대화소리, 고성방가, 인근소란, 우퍼소리라는 건 쿵쿵쿵 하는 저음 전용 스피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심지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엔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 6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 최고 소음 57데시벨을 넘길 경우, 야간은 22시부터 6시의 경우 1분 평균 38데시벨과 최고 소음 52데시벨을 넘길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이 이걸 다 측정하고 소송을 준비하기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이어서 소송 스트레스까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이 난 사례도 있는데요.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윗집에서 계속해서 기계음 소음이 발생했고 실제로 측정해보니 무려 90데시벨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윗집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흔한 건 아니고요. 소음 측정 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 기대지 않고 보복하는 행위로 해결을 보려는 분들도 많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 사용 후기를 올리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경찰도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글쎄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에 항공기 소리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려오고 결국 위층의 이 부부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살지 못하고 위층 집은 반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참다 못해 아래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월세 비용 등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층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장치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위층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한 점으로 볼 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위층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보복성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면 나만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성 소음의 경우 위층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진동으로 인해서 M1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니 보복 소음은 현명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건설 시공도 문제가 있거든요. 시공할 때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 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된 상황인데요. 모쪼록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억울한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터 1661-2642로 전화하시면 전화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안녕하신가요?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층간소음 해결했던 사례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